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시큐리티 R&D 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상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인에서 주로 서비스의 설계와 그리고 구현에 대한 보안 리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보안 기술, 특히 T라는 그 신뢰 실행 환경 기술을 이용해서 라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분들이 이러한 최신 보안 기능을 좀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이제 인증과 암호화 모듈에 대해서도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라인 크롬에서 적용한 화이트박스 자바스크립트 암호 모듈과 그리고 그의 적용 사례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브라우저에서 암호키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웹 크립토 API, 화이트박스 암호, 그리고 웹 어셈블리를 커버하고 있어서 브라우저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화이트박스를 통합하고자 하는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로는 라인 서비스 전반적인 개발 파이프라인에 보안을 통합시키면서 왜 이러한 보안 모듈의 개발이 필요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포함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위협과 이러한 보안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위협 모델을 저희가 고려했는지, 그리고 위협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보안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떤 기술들을 검토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제약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기술로는 암호 연산 중에서도 키가 노출되지 않는 화이트박스 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화이트박스를 깨기 위한 공격이 어떤 공격들이 가능했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화이트박스의 보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화이트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한 ATSM이라는 모듈의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고 실제 라인 크롬의 적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화이트박스를 라인 크롬의 보안 기능에 통합시키면서 몇 가지 구현 이슈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교훈과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안을 개발 파이프라인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보안을 왼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보안을 왼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개발 생명 주기상의 초기 단계에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안 테스트를 주로 진행하는데, 보안 엔지니어가 최종 단계에서 이런 시큐리티 체크를 진행할 때쯤이면 서비스의 개발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이러한 후반 단계에서 보안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은 많은 코드를 다시 재설계하고 재작성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안 엔지니어의 역량과 주어진 시간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보안 엔지니어라도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시나리오를 한정된 시간 내에 모두 테스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들이 프로덕션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서비스의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보안을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점은 문제를 빨리 식별하고 즉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훌륭한 모범 사례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개발 생명 주기의 각 단계에 보안을 적용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기존 개발 워크플로우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보안 기본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위험 모델, 보안 설계 패턴, 보안 표준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안적으로 안전한 디자인,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개발자에게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팀에서는 보안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개발자가 보안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보안 외에도 릴리즈 일정 구현, 복잡성, 여러 가지 그런 기타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보안보다는 단순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존 개발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고 보안을 개발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안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만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팀에서 보안 기능을 직접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안 기능을 직접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보안 측면에서 한 가지 결정적 결함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배포 전에 기계어로 컴파일되는 대신 런타임상에서 실행이 됩니다. 네이티브 코드와 달리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코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 코드를 쉽게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임의의 코드 주입이 네이티브에 비해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코드 주입에 대한 추가적인 미티게이션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취약점 중 하나로 공격자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자는 유저의 패스워드를 가로채거나 자격 증명에 접근하는 등을 포함해서 유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액션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인 메신저에서는 핵심 보안 기능 중 하나로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인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임의의 코드가 실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면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스크립트 실행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에 사용되는 개인 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코드는 코드 난독화가 적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자는 여전히 개인 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저 스토리지 관점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에서 암호키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는 공통 보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드 코딩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드 실행 가능한 취약점으로 인해 브라우저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스크립트가 삽입된 경우 브라우저의 스토리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암호화 키와 같은 중요 데이터를 브라우저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인메모리 상에서만 암호화 키를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이러한 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상치 못한 토큰 유출 그리고 악성 보스로부터의 불법 액세스에 대한 것입니다. 도난당한 액세스 토큰이나 악성 보스로부터의 불법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어스의 디팝처럼 토큰을 발행하는 시점에 토큰을 공개키에 바인딩하고 클라이언트가 토큰을 사용할 때 그 개인 키의 소유를 증명함으로써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바일의 경우는 이제 플랫폼 레벨에서 시큐어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의 경우는 개인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또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API 어뷰징, 악성 봇, 그리고 변조된 웹 애플리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공격자는 모바일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내부 작동 방식을 파악한 다음에 봇을 프로그래밍해서 비즈니스 API를 스팸, 피싱, 디도스 등에 악용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짜 클라이언트를 구축해서 계정을 탈취하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오어스의 디팝 같은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여 완화한 것 외에도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중요 로직을 보호하고 변조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트랜잭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보안 레이어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동작하는 암호 시스템과 암호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냐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의 보안 위협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위협 모델은 화이트박스 위협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위협 모델에서는 우리는 이제 공격자가 실행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고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의 구현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브라우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공격자가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공격자의 핵심 목표는 비밀키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공격자는 스크립트 실행을 통해서 인메모리 또는 스토리지에 저장된 비밀키에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고 장치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멀웨어는 스크립트 실행 없이도 이런 비밀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공격자가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비밀키 객체에 접근을 하더라도 최소한 키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자체가 손상되더라도 저장된 비밀키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키 보호 계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암호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웹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초기에 저희는 웹 크립토 API와 인덱스드 DB를 결합해서 범용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웹 크립토 API는 외부 자바스크립트의 의존성 없이 브라우저에서 내장된 공통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크립토 API를 사용하면 보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생성된 키의 생성된 키는 타입과 알고리즘, 키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유형과 같은 메타데이터 정보만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노출되지만 키의 컨텐츠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환경으로부터의 키의 컨텐츠를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는 RFC의 핵심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를 외부로 내보낼 필요가 없다면 키 생성 시 generate key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extractable 속성을 false로 지정해서 크립토 키를 자바스크립트 밖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로만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키의 용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dexed DB 스토리지에 크립토 키 객체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indexed DB에 저장된 크립토 키를 로드는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키의 컨텐츠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웹 크립토 API를 서비스에 적용할 때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웹 크립토 API의 표준 사양은 브라우저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 저장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라우저 스토리지에 크립토 키를 저장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될 때도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인덱스 DB를 덤프한 것으로 크립토 키가 플레인 텍스트로 이제 파일 시스템에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서버에서 키를 프로비저닝 하려면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얼래핑을 위한 별도의 다른 키가 필요합니다. 이 얼래핑 키는 PBKDF 같은 키 유도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 입력값 또는 사용자의 암호로부터 파생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발자들은 사용자 경험과 단순성을 위해서 하드코딩된 키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웹 크립토 API는 적법한 클라이언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키가 생성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키 어테스테이션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크립토 API에서는 라인의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타원 곡선 커브 2559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는 화이트박스 암호화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자체 암호화 모듈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 연산 중에도 키가 노출되지 않는 화이트박스 암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트박스 암호는 공격자가 실행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고 암호 알고리즘의 구현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암호화 구현과 암호 키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드의 흐름을 복잡하게 하고 일종의 더미 코드를 포함해서 공격자가 코드를 분석하기 힘들게 만드는 코드 난독화와는 달리 화이트박스 암호는 런타임 환경에서도 암호 연산과 암호 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암호에서 사용되는 암호 키는 암호 알고리즘 자체에 이미 수학적으로 연산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 암호 키를 그 암호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암호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동안에도 암호 키는 메모리상에서 플레인 텍스트 형태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공격자가 암호 키를 검색하고 수정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화이트박스 암호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프리다, 핀툴, 발그린드 같은 DBI에 대한 향상된 저항성을 제공하고 화이트박스 암호는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암호 API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암호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존 위협보다 더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심층 방어를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암호는 암호 키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로부터 추가적인 키 보호 계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 컨테이너는 화이트박스 키를 보호 체계 중 기본 개념 중 하나로 화이트박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비밀 키는 항상 암호화되고 암호 연산 중에서도 플레인 텍스트 형태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키 객체 자체에 접근하더라도 키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 키 프로비저닝은 화이트박스 암호의 매우 실용적인 사용 사례로 키 프로비저닝 프로토콜을 화이트박스로 보호해서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코딩된 암호 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로 보호된 암호 키는 다른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키 자체를 장치에 바인딩할 수도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키의 재사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 암호를 깨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렵고 상당한 전문 지식과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만으로 화이트박스 암호로 보호된 키를 복구해내기는 매우 어렵고 해독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이트박스 암호 공격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프로치는 부채널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부채널 정보 기반의 공격으로 화이트박스 암호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널 정보를 활용해서 키를 추측해내는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 또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더 깨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용 화이트박스 암호의 경우 부채널 공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화이트박스 암호를 초기부터 검토하면서 정말로 이 암호키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만으로는 거의 키를 복구해내는 게 힘들었고 부채널 공격을 개선해서 상용 화이트박스를 깨는 데 성공했었고 이러한 연구를 탑티어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는 글로벌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상용 화이트박스를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키를 복구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 화이트박스는 저희가 개발한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박스 암호화를 깨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너무 어렵고 그런 어려운 기술이 여전히 최신 버전의 화이트박스 스킴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현만으로 이러한 암호화 키와 알고리즘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보안 모듈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TSM은 클라이언트 보안 모듈로 화이트박스 암호 기반의 공통 암호화 기능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능을 활용한 인증 프로토콜, 예를 들면 생체 인증으로 FIDO2, 키 어테스테이션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TSM은 개발자분들이 최신 보안 기술을 및 이를 이용한 보안 기능을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서 라인 메신저, 라인페이, 라인뱅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ATSM 웹 어셈블리 모듈은 브라우저에서 화이트박스 기반의 공통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화이트박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웹 어셈블리를 이용하면 C, C++ 또는 러스트 코드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웹 어셈블리 모듈로 컴파일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 구현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샌드박스와 메모리 세이프티, undefined behavior sanitizer, address sanitizer, 그리고 control flow integrity 같은 컴파일 레벨에서 최신의 멋진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웹 어셈블리는 처음부터 웹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에 가까운 코드 실행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화이트박스 암호화 구현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었습니다. ATSM 웹 어셈블리 모듈은 C++로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고 em스크립트라는 크로스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왓슨 모듈로 컴파일 됩니다. em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와 컴파일된 코드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em스크립트의 툴체인 중 하나인 embind는 C++ 함수 그리고 C++ 클래스를 자바스크립트에 바인딩 해줘서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도 네이티브 코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샌드박스 기능도 제공하는데 샌드박스 페이지에 로드된 ATSM 왓슨 모듈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API에 액세스할 수 없어서 보다 나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인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ATSM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큐어 키 스토리지입니다. 저희의 시큐어 스토리지는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되는 시큐어 스토리지 키는 사용자별로 유니크한 키로 시큐어 스토리지가 초기화될 때마다 서버로부터 프로비저닝 되어 인메모리에 로드되게 됩니다. 키 객체는 메모리에서만 유효하며 이 키의 속성이 추출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내보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스토리지 키로 암호화되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서버로부터 암호키를 프로비저닝 받기 위해서는 우선 유저의 액세스 토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 없이 공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암호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로 인한 비정상적인 액세스에 대해서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알람과 추가적인 본인 인증, 또한 라인의 경우는 패스워드 로그인 자체를 비활성화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생체 인증을 통한 사용자 인증을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공격자는 더더욱 암호키를 얻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리프레시 토큰의 라이프 사이클도 매우 짧을 뿐더러 리프레시 토큰 또한 시큐어 스토리지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공격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부터 시큐어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서명입니다. API 어비징, 악성 봇, 변조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트랜잭션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버는 서명된 트랜잭션 외에는 모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가된 클라이언트에 의해서만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비저닝된 트랜잭션 서명 키는 인가된 클라이언트에 바인딩 되어서 다른 환경에서는 해당 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인의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프로토콜로 레터슬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터슬링은 타원 곡선 커브 2529를 통해서 ECDH 키 교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장치에 자신의 개인 키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개인 키와 상대방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동일한 쉐어드 시크릿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 동일한 쉐어드 시크릿으로부터 파생된 메시지 암호화 키로 암호화가 됩니다. 레터슬링의 개인 키는 애플리케이션 내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브라우저에서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격자는 여전히 자바스크립트 상에서의 코드 실행을 통해서 개인 키에 액세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암호화 작업이나 스크립트 실행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더라도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의 개인 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화이트박스 암호 기반의 레터슬링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터슬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화이트 페이퍼를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화이트박스 암호화를 사용하는 이점과는 반대로 개발자는 키에 액세스한다거나 키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현보다는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화이트박스 기반의 레터슬링을 구현하면서 저희가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면했던 문제 중 하나는 키 랩핑, 언랩핑을 할 때 호환되지 않는 패딩으로 인한 이슈였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면 플랫폼 간의 패딩 알고리즘을 일치하지 않거나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구현에서는 키 랩핑 시에 키에 패딩을 임의로 삽입한다거나 호환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 구현에서는 키의 임의 바이트 조작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가 키 데이터 자체를 제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타원 곡선 커브 2529 개인 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커브 2529에서는 개인 키를 사용하기 전에 클램핑이라는 특정 바이트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화이트박스 구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솔루션 벤더사에게 별도의 추가 기능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벤더사의 우선순위 문제를 포함해서 제한된 일정 내에서 이런 추가 기능이 구현된 버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시점에서는 저희 쪽 모듈의 딜리버리 일정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 랩핑 시 일치하지 않는 패딩 이슈, 그리고 타원 곡선에서의 개인 키 생성 시에 클램핑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화이트박스로 보호된 화이트박스로 보호된 키의 임의의 바이트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이트박스에서 제공하는 툴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박스에서 일반 데이터를 화이트박스로 보호된 키 블랍으로 변환을 해주는 키 익스퍼트 툴이라는 도구와, 다른 하나는 코드상에서 화이트박스에서 제공하는 키 유도 함수로 두 개의 키를 연결하여 새로운 키를 유도하는 함수와 입력된 키의 특정 바이트 오프셋으로부터 하위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키를 유도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임의의 바이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키 익스퍼트 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화이트박스에서 저희가 원하는 고정 데이터를 화이트박스에 주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문 키를 화이트박스 키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직접 로딩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하거나,
일반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를 일반 입력 데이터를 화이트박스에서 로드할 수 있도록 화이트박스로 보호된 키블랍으로 변환을 해주는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문 키를 화이트박스 키로 로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기능은 보안적으로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 또한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화이트박스에 주입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키로 바꿔치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 익스포트 툴은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력한 접근 제어가 있는 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키 익스포트 툴로부터 변환된 키 블랍은 ATSM의 화이트박스 키 컨테이너 클래스인 Secure Key 클래스의 import key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화이트박스 컨테이너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에 계산된 룩업 테이블을 이용했습니다. 화이트박스는 임의의 바이트 조작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특정 바이트 셋들을 룩업 테이블로 만들고 키 익스포트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바이트 셋을 화이트박스에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룩업 테이블과 화이트박스에서 제공하는 키 유도 함수들을 이용해서 임의의 오프셋으로부터 블록 단위로 키를 이어 붙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방법으로 화이트박스 키의 임의의 데이터 바이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지 않은 패딩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키 랩핑 시 저희가 사용하는 화이트박스에서는 W3C XML 인코딩이라는 패딩을 XML 인크립션에서의 패딩을 사용하는데 모바일 라인 클라이언트는 PKCS7 패딩을 사용하고 있어서 화이트박스에서 랩핑된 키가 다른 플랫폼의 클라이언트에서 얼래핑 될 때 패딩이 호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PKCS7 패딩은 패딩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패딩 길이만큼 추가가 되지만 XML 인크립션 패딩은 가장 마지막 패딩이 패딩의 길이로 나머지 패딩은 더미 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PKCS7 패딩은 XML 인크립션 패딩과는 호환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이슈는 iOS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이 패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PKCS7 패딩 값을 룩업 테이블로 생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6바이트의 패딩의 경우는 패딩의 길이 값에 해당하는 0x10 값을 패딩 길이만큼 채워 넣어 16바이트의 룩업 테이블로 생성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키 익스포트 툴을 이용해서 화이트박스로 보호된 키 블랍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후에 Secure Key 클래스의 임포트 키를 이용해서 화이트박스 컨테이너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키 랩핑 전에 키 concat 키 유도 함수를 이용해서 화이트박스 키 뒤에 PKCS7 패딩에 매핑된 룩업 테이블을 이어 붙이고 키 랩핑 이후에 반환된 랩드 키의 마지막 16바이트를 제거함으로써 XML 인크립션 기본 패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원 곡선 커브 2529 개인 키를 생성할 때 클램핑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브 2529 개인 키를 생성하려면 먼저 시큐어 랜덤과 같은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소스에서 32바이트의 랜덤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키를 사용하기 전에 이 비밀 키에 클램핑이라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는데 커브 2529에서 생성한 이 개인 키는 이미 커브 2529 커브에 맞는 스칼라 값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됐는데 실제로 아까 처음에 생성한 랜덤 키는 유니폼한 랜덤 키가 됩니다. 커브 2529에서는 클램핑이라는 전사 매핑 함수를 통해서 이 전사 매핑 함수를 이 키에 적용해서 적절한 스칼라 값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클램핑 함수는 저기 그 예시 코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구현에서는 단지 세 라인만으로 이 클램핑이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하위 3비트를 제거하고
최상위 비트를 제거하고 그 다음 최상위 비트를 활성화하는 세 줄만으로 이 클램핑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하지만 화이트박스에서 생성된 랜덤 키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바이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패딩 이슈와 마찬가지로 키의 첫 번째와 마지막 바이트에 가능한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클램핑이 적용된 룩업 테이블을 생성하고, 여기 룩업 테이블의 생성 코드 예시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바이트 각각의 클램핑 룩업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키 익스포트 툴을 이용해서 키 블랍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후에 화이트박스 컨테이너에 로드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32바이트 랜덤 키의 첫 번째 바이트에 클램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트에 매핑된 클램핑 룩업 테이블에서 임의의 오프셋을 선택하고 키 유도 함수의 슬라이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당 오프셋으로부터 16바이트 한 블락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키를 연결합니다. 첫 번째 바이트에 매핑된 룩업 테이블로부터 랜덤하게 선택된 16바이트의 키와 그리고 16바이트의 랜덤 키를 이어 붙입니다. 그런 다음 키 유도 함수의 슬라이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키의 15번째 인덱스로부터 16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옴으로써 화이트박스 키의 첫 번째 바이트에 클램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바이트의 조작 또한 앞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마지막 바이트에 매핑된 클램핑 룩업 테이블을 임의의 오프셋을 선택하고 그 룩업 테이블에서 임의의 오프셋을 선택하고 키 유도 함수의 슬라이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당 오프셋으로부터 16바이트의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두 개의 키, 16바이트의 랜덤 키와 그리고 마지막 바이트에 매핑된 클램핑 룩업 테이블로부터 아까 가져온 16바이트의 키를 이어 붙입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키의 두 번째 인덱스로부터 16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옴으로 해서 화이트박스 키의 마지막 바이트에 클램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램핑 완료된 이 두 개의 파트를 연결해서 우리는 랜덤 키의 첫 번째 바이트와 마지막 바이트에 클램핑을 수행하고 적절한 스칼라 값을 가진 커브 2519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몇 가지 교훈과 결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화이트박스 구현 측면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워커라운드를 통해서 임의의 바이트를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구현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가독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면 화이트박스 구현을 웹 애플리케이션의 더 많은 보안 기능에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화이트박스 기반의 보안 기능을 크롬 라인 확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통합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 부서 내에서 일부 보안 기능을 개발해서 클라이언트 팀에 제공하는 것이 좋은 보안 설계를 구축하는 데 더 효율적임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안팀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만을 제공하면서 화이트박스 기반의 보안 기능을 클라이언트 팀에 요구했다고 한다면 아마 구현과 적용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TSM 왓썸을 이제 웹 어셈블리 모듈을 서비스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키가 화이트박스에서 올바르게 얼래핑 되었는지 또는 데리베이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디버그 기능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키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대신에 키의 해시값을 출력한다거나 테스트를 위해서 고정 키를 주입할 수 있는 디버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이 개발자가 ATSM을 서비스에 통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설계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 위험 모델 내에서 보안을 달성하는 것은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지원 없이는
소프트웨어 구현만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이트박스 암호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 암호 자체는 만능 솔루션이 아니고 안전하지 않은 보안 설계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총알은 더더욱 아닙니다. 화이트박스 암호는 기존 보안 위협을 넘어선 더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심층 방어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로 제대로 구축된 보안 시스템 안에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화이트박스 암호뿐만 아니라 별도의 암호 하드웨어 보안 기능과 통합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플랫폼 레벨에서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 쪽에서는 대부분 브라우저와 플랫폼 레벨에서 웹어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모바일 플랫폼 레벨에서의 하드웨어 보안 기능을 적극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레벨에서의 키 관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웹 애플리케이션, 웹 어셈블리와 화이트박스의 조합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KMS라든지 HSM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과도 통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스토리지에서 저장되는 암호 키들을 클라우드 KMS 또는 HSM으로 옮기고 프로비저닝을 포함한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의 암호 연산과 암호 키는 화이트박스로 보호하는 식으로 해서 브라우저 레벨에서 키 스토리지를 제거하는 흥미로운 작업도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레벨에서 봤을 때 여전히 하드웨어 보안 기능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고 화이트박스 암호는 브라우저 레벨에서 하드웨어 보안 기능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의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여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화이트박스 암호와 웹 어셈블리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암호 시스템과 암호 키 그리고 그 보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